너는 이제 북한 돌아가면 어떻게 살 거냐. 그 말투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닌데, 너 이제 가면 분명 외국어 대학 갈 텐데, 외국어 대학에서 그 서울말 하고 다니면은 넌 그냥 호상비판 거정이고 분기동맹생활 정말 맨날 올라갈 거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남자 김정국입니다. 최근에 좀 떠들썩한 이슈가 있잖아요. 쿠바에서 일하던 고위급 북한 외교관이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다는 그 이슈가 정말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인터뷰가 막 그렇게 연속으로 쫙 시리즈로 실리던데, 그 인터뷰를 제가 거의 이제 팔로우하면서 읽고 있는데 꽤 흥미로웠고, 또 실제로 그런 외교관들을 제가 한 3년 넘게 프랑스에서 지켜봤으니까 좀 더 새롭게 다가왔고, 이분이 그 하나하나 이거 인터뷰에서 한 말들의 의미가 조금 더 새롭게, 조금 더 좀 깊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리일규 전 북한 외교관 그분께서 하신 인터뷰 내용들을 한번 쭉 따라가면서 제가 그 예전에 경험했던 북한 외교관들의 생활이라든가, 또그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생각, 그런 것들까지도 한번 좀 두루두루 다 말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탈북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직접적 계기는 노력에 대한 불평등한 평가, 그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였다. 북한 외무성은 권세 있는 집안 자식들이 몰려있다. 내 출신 성분, 사회 성분은 사무로 노동자나 군인에 비해서 좋지 않다. 최하위 직급으로 입직해 성실하게 노력해왔다. 그런데 2019년 8월 쿠바에서 북한 식당을 내기 위해 평양에 가자 외무성 대표부 지도과 부국장이 족자는 뇌물을 요구했다. 자금 여유가 부족해 후에 보자는 식으로 밀었더니 앙심을 품고 나를 소환하려고 시도했다. 이후에는 끊임없이 업무 평가를 야박하게 했다.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프랑스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외교관들이 어느 한 나라에 이제 외교관으로 나오게 되면은, 파견이 되면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소환이 된대요. 소환이 돼서 또 한 2, 3년 정도 그 국내에서, 북한 내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한마디로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한 곳에 너무 있으면 뭐 글쎄요, 뭐 비리가 발생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주기적으로 2, 3년을 주기로 들어갔다 나왔다, 또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옮겨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한 번 나왔다가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다시 나올 때 무조건 뇌물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에 또 외국에서 사는 게 흔한 기회는 아니니까 경쟁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뇌물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에 나와서 일하시는 외교관들이 그 해외에 있는 동안 나중에 들어가서 찔러줄 뇌물, 그 정도는 돈을 마련해 갖고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리일규 이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 이제 쿠바에서 뭐 9년 넘게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일을 하시면서 아무리 그래도 쿠바가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편할 거란 말이죠. 자유로운 세상을 볼 수는 있잖아요. 북한에선 그런 세상조차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뭐 뇌물을 좀 주고 다시 또 다른 나라로 빨리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관례처럼 되어 있는, 업무 마치고 돌아가서 나오기 전에 다시 뇌물 주는 거. 뇌물을 못 줬으니까 그 북한 내부에 있는 인사 담당자랑 마찰이 있은 것 같고, 뭐 여기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그렇게 틀어지니까 계속 앙심을 품고, 뭐 업무 평가도 잘 안 해주고, 그리고 자꾸 이제 북한으로 소환시키려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아프셔갖고 멕시코에 잠깐 넘어가서 치료를 받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안 된다는 답변이 하루도 안 돼갖고 24시간 이내로 그냥 안 된다는 답변이 바로 내려와서 이제 그게 어떤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보면 참 북한 외교관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그 어떤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나와서 외교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인데, 그 아픈 거 잠깐 치료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24시간 이내로 그건 칼답, 그냥 안 된다고 딱 나오고, 또 뇌물 안 준다고 업무 평가도 잘 안 해주고 자꾸 본국으로 소환시키려고, 너무 공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외국에 나와서 그렇게 일하는 외교관들이든 저처럼 뭐 유학을 했던 사람이든, 일단 외국에 나와서 생활을 해본 북한 사람들은 그 북한 밖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당연히 나도 뭐 한번 다른 나라, 뭐 한국 가서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다가 리일규 외교관 분처럼 특별하게 어떤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계기가 있었거나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방아쇠가 돼서 탈북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 했던 인터뷰 중에 탈북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게,
자녀들의 미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공감이 됐는데 외교관 자녀들은 해외에서 생활총화나 학습에 참여하긴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현지 아이들처럼 생활한다. 그러니까 외국 아이들처럼 생활한다. 발언이나 옷차림을 조심하거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또 북한에 있을 때처럼 행사나 무보수 노동에 동원되는 스트레스가 없으니 쑥쑥 큰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이들을 다시 북한에서 살게 하는 게 부모로서 할 일인가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제가 프랑스에 나갔을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북한 사람인데 뭐 이상한 북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외교관들의 자녀들이었어요. 2, 3년에 한 번씩 외교관들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뭐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혹은 뭐 뇌물을 뭐 많이 바쳤는지 오랫동안 외국에 거주하는 또 그 외교 일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10년인가 프랑스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 외교관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딸이 있었어요. 처음에 대사관을 들어갔는데 워낙에 좀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 대표부 건물에 외교관 가족 4가구가 살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나오는데 웬 막말로 그때 제 심정으로 남조선애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서울말로 안녕하세요 하는데 얼굴이 하얗고 키가 거의 저만했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한국애였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도 이게 북한 우리나라 대사관에 막 들어오나? 저는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프랑스에서 10년 넘게 지금 일하고 있는 어떤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프랑스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 일꾼의 자녀더라고요. 그래서 충격받았죠. 그냥 드라마였어, 드라마. 걔는 입만 열면 드라마였어요, 진짜. 그래서 오히려 막 그 들어보고 싶어서 말을 시키기도 하고 그때 약간 또래였거든요. 그래서 그 같이 나왔던 유학생들이 막 널려주고 그랬는데 야 니는 불순이라고 뭐 말이 왜 이렇게 사실 뭐 그런 말투로 평양 시내에서 다니거나 뭐 대학생활 하면은 백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웃겼던 게 그 친구가 우리가 유학 나가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소환이 됐어요. 그 가족 전체가. 그때 들어갈 때 저를 포함한 유학생들이 많은 걱정을 했죠. 야 너는 이제 북한 돌아가면 어떻게 살 거냐. 그 말투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닌데 너 이제 가면 분명 외국어 대학 갈 텐데 외국어 대학에서 그 서울말 하고 다니면은 넌 그냥 호상비판 거정이고 분기동맹생활 정말 맨날 올라갈 거고 한마디로 걔는 북한 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암담했어요. 저희 기준에서는 또 야, 이제 들어가면 그냥 답이 없구나. 얘 어떻게 살까? 그만큼 외교관의 자식들은 좀 자유로운 세상을 많이 보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나름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그런 자녀를 둔 외교관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일이 끝나고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 그 이후에 그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 자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하나 한국에 와서 겪었던 일이 있는데 북한을 찾아간 외국인이 찍은 영상을 찾게 됐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외국인이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외국어 학원에 갔는데 외국어 학원에서 이제 그 학생들 이제 인터뷰한 거죠. 인터뷰하는데 거기서 프랑스어를 엄청 잘하는 애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냥 원어민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딱 봤는데 제가 아는 애인 거예요, 걔가. 근데 걔가 누구였냐면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할 당시 거기 프랑스에 나와 있던 무역 대표, 그러니까 무역성에서 나온 일꾼인 거죠. 무역 대표 딸이었거든요. 막내딸.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는 걔가 막 중학교 1, 2학년 막 그랬거든요. 걔는 뭐 정말 뭐 하루가 다르게 프랑스어가 쑥쑥 늘더라고요. 저희랑 비슷할 때 프랑스에 나왔는데 어릴 때 나왔으니까 진짜 빨리 배우더라고요. 발음도 그냥 오리지널처럼 나가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탈북해서 한국에 왔고 그냥 잊고 살다가 그 영상을 딱 봤는데 중학교 1, 2학년 됐던 애가 대학생이 돼갖고 아마 아빠가 북한으로 돌아갔나 봐요. 일 끝나고. 그 평양외국어대학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외국인한테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뭐 외국어 잘하는 학생이 있다 하면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 우리는 뭐 되게 뭐 행복하고 뭐 마음껏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는데 제가 정말 슬펐던 게 뭐냐면 어렸을 때 그 애가 대학생이 됐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진 거예요. 그때는 정말 해맑았고 애가 그늘이 없었어요. 애가 또 키는 또 왜 이렇게 빨리 크는지 아무튼 그러던 애였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그 대학생이 된 그 애를 보니까 너무 얼굴이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쟤는 저기서 얼마나 지금 불행할까, 얼마나 프랑스 생활을 구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인터뷰를 보면서 또 그때 그 친구 생각도 나고 해서 좀 마음이 알알했습니다. 또 인터뷰 내용 보면 그 북한 외교관들의 월급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대사는 600에서 1000달러고 공사나 참사는 500에서 600달러, 서기관은 350에서 500달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좀 그때 프랑스 주재 북한 외교관 분들한테 좀 살짝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가 그 장학금을 700유로 받았거든요. 뭐 달러로 치면 뭐 한 800달러 되겠죠. 그냥 궁금해서 그냥 대표님이나 참사님은 월급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표가 가장 그 대사나 같죠. 350유로인가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서기관 그런 경우에는 뭐 200유로인가? 달러로 치면 뭐 250, 300달러인 거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갖고 뭐야, 우리는 혼자 나와서 유학 혼자 나와서 우리가 뭐 생활비가 700인데 이분들은 가족이 전체가 나와갖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생활비가 우리 반인 거잖아요. 유학생의 반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지?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해결되지 않았던 그 질문이, 국가에서 돈이 이렇게 코딱지만큼 나오는데 대체 외교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거지 싶은 거예요. 뭐 외교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막말로 뭐 파리에서 뭐 어디 카페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을 거잖아요. 200유로, 300유로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정말 궁금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또 충성의 자금이라고 해서 또 뭐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긴 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김정은이 올라오고 나서 유학생들한테 그런 걸 하라고 했거든요. 융성자료라고 뭐 예를 들어 창정거리를 건설한다 그러면은 배관이라든가 뭐 조명이라든가 뭐 녹지 조성이라든가 뭐 건축물 뭐 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한 선진국들의 그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접할 수가 있잖아요. 건축을 배우고 있고 인터넷을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가져오래요. 그렇게 하면은 막 인터넷에 검색하는 거죠. 그냥 프랑스어로 이렇게 검색해서 또 무료 그런 PDF 그런 파일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 막 다운 받아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PDF 그냥 이것저것 다운 받아서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운 받아서 제출하는 거죠. 그 USB나 CD 같은데 또 구워서 또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한 번은 그렇게 보냈는데 책임자가 그 융성자료 하라고 한 거 한 번씩 다 최소한 한 번 이렇게 훑어는 보고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건축 어떤 사례집 그 자료 PDF 파일에 한국 사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국 건물이 나온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거 이제 책임자가 본 거죠. 그 상태로 북한에 들어가면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확인을 해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그런 선에서 한마디로 돈은 들지 않았어요, 저희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외교관들은 그런 어떤 국가 대상 건설이 있으면 그렇게 뭘 많이 또 외교관들한테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뭐 돈을 주면서 시키는 게 아니고 본인의 그 외교 인맥을 이용해서 알아서 그걸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문제는 또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단해 보였어요. 정말 국가에서 돈 한 푼 안 주고 과제를 주는데 어떻게든 해가지고 또 그걸 맞추시더라고요. 괜히 아무나 외교가 하는 게 아니라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여기 인터뷰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2019년에 외무성 국제기구국 군축 담당 과장이 간첩 혐의로 공개 처형됐다. 원래 스위스를 전문으로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불법 장사를 못하는 데니까 돈이 있을 수가 없는데 돈을 물수듯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조사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이제 프랑스에서 제가 그 비슷한 걸 목격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프랑스에 여름에 나가서 몇 개월 안 돼서 갑자기 유학생들을 다 부르더라고요. 대사관에서. 어느 집을 가서 그 집 정리를 시키더라고요. 한마디로 좀 인력이 필요해서 불렀더라고요. 뭐 자초지종은 알려주지 않고 뭐 집을 싹 이사하듯이 짐을 싹 빼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뭐 살던 집주인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외교관이 살던 집이었어요. 외교관인지 뭐 무역일꾼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북한 사람이 살던 집이었는데 그 주인이 있을 텐데 주인은 없고 이미 북한으로 소환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조사차 이제 그냥 소환된 거예요. 집도 그냥 하나 건들지 못하고 몸만 그대로 북한에 들어간 거죠. 가족이랑. 근데 그 집이 그때 제 기준에는 엄청 좋았습니다. PC 모니터가 한 4개인가 5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와, 이 사람 여기다 뭐 PC방을 차려놨나?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옥상에 올라가니까 그 뭐라고 조경까지 쫙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진짜 뭐 없는 게 없었어요. 뭐 술도 엄청 많았고 그 와인도 있었고 양주도 있었고 온갖 그 사치스러운 물건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냥 중상층의 어떤 삶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월급 200유로, 300유로 가지고는 애초에 될 수가 없는 한마디로 부정축제를 한 그 현장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말로 뭐 부하방탕하게 막 부정부패하면서 사니까 걸려가지고 소환되는 거로구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내막은 잘 모르죠, 제가. 일단 나와서 일하던 국가의 외교 일꾼이 일순간에 그렇게 갑자기 소환이 되고 뭐 재산은 몰수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는 가능하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도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 나라에 죄를 지었나 보네.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왜 굳이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으로 왔냐라고 했을 때 답변하신 부분이 제 생각이랑 좀 일치했던 것 같아요.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한민족이 사는 곳이 아닌가. 애초에 한국 이외의 다른 것을 선택지로 고려해 본 적이 없다. 근데 좀 그 말이 되게 좀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와는 조금 다른 게 저는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사실 다른 나라로 뭐 미국이든 뭐 유럽의 국가가 됐든 다른 삼국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한국을 선택하긴 했을 거예요. 저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언어. 같은 언어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글쎄 뭐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싫다 그냥 한국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에서 공감이 갔고 네, 잘 오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의 온 뒤로 가장 재미있게 보는 게 탈북민들이 나와서 본인들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만갑인지 아니면 뭐 저희 같은 탈북민들 뭐 유튜버인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어떻게 보면 상류층의 삶을 사셨는데 여기 와서 또 다른 분들 탈북민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북한에서 그래도 많은 혜택을 누렸구나 자책을 좀 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쭉 팔로우하면서 읽을수록 들을수록 좀 내적 친밀감이 생겼달까? 네, 안 그래도 뭐 탈북민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얘기를 많이 재밌게 보신다고 하시니까 기회 되시면 저희 채널에도 평양여자 나민이 채널에도 한번 나와주시면 어떨까요? 평양이라는 공통분모도 있고 보니까 또 프랑스어를 또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프랑스어라는 또 공통분모도 있고 제가 뭐 만나봐야 될 이유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저희 채널에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미니씨 없이 혼자 나와서 좀 주저리 했는데요. 제가 웬만해서 혼자 나와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분 인터뷰를 딱 보니까 정말 뭔가 좀 공유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서 제가 자진해서 혼자 찍겠다고 했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막 얘기에 집중을 못해서 영상을 너무 두서없이 찍은 것 같은데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